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 정말 이 나라의 안보가 뻥뻥 뚫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북 군사 합의라는 이상한 합의를 한 뒤로 해상훈련을 포기하고 GP를 스스로 파기하는 이런 황당한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특히 6월 15일 발생했던 이 삼척항에서의 어선 논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노크 기순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박 기순 아니냐라는 그런 비아냥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해당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자세한 이야기 석동현 변호사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석동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님 정말 존경하는 분이신데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좋은 기회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야기가 나온 바에 따르면은 어쨌든 지금 이 어선 문제와 관련해서 법적으로도 이걸 따져봐야 된다. 지금 현재 정치적이고 뭔가 그 안보적인 이슈에 국한돼 있지만은 우리가 이 상황, 지금 현재 은폐를 하려 했던 정황이 농후한 상황에서 이것을 법으로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번에 정말 어처구니 없고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북한 그 목선이 삼척항 부두 방파제까지 그야말로 아무런 제지 통제를 받지 않고, 해경이나 군이나 말이죠, 그렇게 해서 유유히 참 이 침입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남북 군사 합의가 가져온 그런 악영향이다. 그로 인한 해상 정찰 경계의 구멍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점에 다들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자세한 경위, 이 사람들이 올 때까지의 그런 이 경로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만 이거에 대한 책임 추궁 이런 부분이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사항만으로도 상당 부분, 군 당국이 6월 17일 날 발표한 내용 속에 상당 부분이 허위다. 뭔가 사실과 맞지 않고 어떤 내용을 은폐,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게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군의 그 발표를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습니다. 가령 날씨가 파도가 많이 쳤다고 했는데 파도는 전혀 치지 않았다고 본인들이 보고한 자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성을 봤을 때도 과연 저 사람이 어미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표류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직접 운전하고 온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사실관계가 점점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좀 은폐하려 했다, 이것이 법적 논란이 된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과연 정체가 무엇이냐,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상식선에서 분명한 것은 어떤 의미는 아니다 말이죠. 고기잡이 어선이 아니라는 것은 그거 하나는 명백해 보입니다만,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귀순자인지 혹은 간첩인지, 또 어떤 그런 거에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은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사실인지, 왜 이 사람들에게 합동신문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두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돌려보냈는지, 또 이것이 이 사람들이 삼척항에 된 것이 6월 15일 새벽입니다. 새벽 6시 50분 경으로 알고 있는데, 한편 군 당국이 발표를 한 것은, 대국민 발표를 한 것은 6월 17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 아마 16일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 북한 사람들이 목선을 타고 이쪽으로 침입한 날은 대통령이 아직 귀국 전이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를 기다려서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 대통령의 솔깃하게 이렇게 보고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그야말로 지금 의문이 계속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군 당국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참 걱정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항은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을 밝혀서 지금 필요하다면 군 관계자들에게는 군 형법상의 책임을
또 그 밖에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거에 따른 일반 형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경찰, 해경이나 경찰이나 심지어 국정원조차도 이 대목에서는 초반 보고는 비교적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청와대의 어떤 그런 조율, 이런 작업을 거친 이 군 당국의 대국민 발표가 여러 가지로 앞뒤가 정말 맞지 않는 이런 지경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소위 어떤 조작과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저희가 또 기존에 또 설명드렸던 자료화면이 있으니까요. 한번 자료화면을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네.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자료화 보면은 이게 제 어선 모습입니다. 보면은 뭐 어망이 있고 만드는데 어망도요, 뭐 하나 있다나요? 보통 그러니까 어망이면 여러 개를 뭐 갖추거나 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뭐 며칠 동안 먹을 식량, 그리고 그 행색을 보면은 뭐 빳빳하게 주름진 정장 차림의 인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며칠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거는 좀 의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지금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일요일에 한국당 집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그 이제 신원식 장군께서 연설을 한 대목 중에 군형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군형법 14조에 있는 일반 이적죄, 그리고 38조에서 군사상 거짓에 의한 통보 명령 보고죄, 그리고 39조의 허위에 의한 명령 등 허위 사실 전파죄라고 해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군 수뇌부,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것을 따져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들으셨나요? 예, 지난 일요일 날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이 목선 침입 규탄 대회 현장에 저도 가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신 그 신원식 장군께서 그런 취지로 어쨌든 이번 목선 침입 사태를 놓고, 우선 이 사태 자체도 뭐 무슨 귀순이다 뭐 하지만 저는 귀순인지 여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북한 목선의 침입 사태다, 이 무단 침입이다 하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신원식 장군께서 이러한 사항과 관련돼서 대국민 브리핑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이 한눈에 봐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허위 내용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고한, 브리핑한, 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뭔가 청와대 측의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허위 발표에 대한 어떤 압력이나 교사가 있었지 않냐, 그런 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군 형법상의 방금 말씀하신 일반 이적죄나 또 허위 보고 등의 네. 어떤 제목을,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 만큼 대통령에게도 군형법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니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대통령이나 소위 국방장관에 대해서 이러한 군형법상의 허위 보고죄는 객관적인 사항은 명백합니다. 네. 국방부의 그 군 당국의 발표 당시에 발표한 내용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명백한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과연 그러면은 군형법으로서 대통령이나 또 이 국방부 장관이 물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좀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군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역 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어떤 초병들에게 어떤 폭행을 하거나 또는 군에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그런 위해 식품을 납품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연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가사 그것이 군형법상 법리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에 군 당국의 그런 발표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다른 어떤 발표를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즉 직권남용죄로서 직권남용. 예. 그 군당국 발표자들에게 허위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도록 만든 그러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 밖에도 일반 형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 이 목선 침입 사태가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하고, 현재 지금 남북 군사 합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 해안 경계의 그 실종, 그 공백 상태를 이번 목선 침입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목선 침입 사태가 그와 같은 불안정한, 정말 파행적인 그런 남북 어떤 그 경계의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결국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군 수뇌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여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고 또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검토를 해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은 그냥 그 일반적인 법률에 따라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보고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내용이 변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실이 거짓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것이 명령에 의한 혹은 지시에 의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지적해 주신 거네요. 지금 일련의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그러한 이 규제도 불구하고 북한의 쌀을 뭐 30만 톤인가요? 그거를 뭐 지원 국제기구를 더구나 통해서까지 그런 편법을 쓰면서까지 금액적으로 보면 뭐 지금 수천억에 달하는 그렇죠. 그러한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랄지, 또 지금 이달 말에 예정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방한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과 어떤 형식으로든지 엮어보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북한을 자극을 하지 않겠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이 정부와 지금 청와대의 그런 좀 짧은 생각들, 그러나 정말 또 엉터리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군 관계자들을 이와 같이 정말 뻔한 사실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허위 보고를 하게 만드는, 또 청와대는 북한의 눈치를 보고, 그렇죠. 군 당국은 또 그런 청와대의 대통령의 눈치를 또 봐야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파행에 대해서, 파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석동엽 변호사께서 정말 이와 관련돼서 법률적인 이야기 정말 따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선이 NLL에서 130km 떨어진 삼척항까지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는데 결국 이것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다. 축소 보도하려는 정황이 있다. 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군과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초소를 없애라. 초소 없애고 그 자리에 낚시터를 지어서 낚시꾼들이 해상 감시를 하게 해라.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 라는 지금 비아냥과 조롱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 군형법 이야기도 했고 또 직권남용 혐의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요 똑똑히 주시하시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날의 기록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